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횡단보도인데요. 실제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불안해지는데요. 중간에 갇힌 거죠. 아, 벌써 불안한데요, 지금. 아, 저거 오토바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누군가 그래도 좀 시민분이 도와주시네요. 저렇게 보행기에 도움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 없어, 어떡해. 마음대로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걷는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저 중간에 저렇게 서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도 누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빨리 가시려다가 넘어지신다고. 아, 저 서두르시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야, 아니 근데 영상을 보는 내내 진짜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만 사실 늘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건너고 계시거나 그리고 또 도로 한가운데 갇힌 경우 유난히 불안하실 테고 그리고 오히려 시간 맞춰서 서둘러 가시려다가 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게 보행 시간 제한이 조금 여러 가지로 불안하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 시간이 젊은 사람들의 보폭에 맞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한 1.2에서 1.4m를 움직이는 반면에 어르신들은 0.8m 정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길을 못 건너시게 되고 네. 중간에 이제 계속 갇히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어르신들 100분을 놓고 봤을 때 고작 한두 분만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좀 그 보행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은 횡단보도만이 아닙니다. 블랙박스 생사의 기록 확인하시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곳이 계단인데요. 이 계단에서도 사실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답니다. 불안할 것 같아요. 좀 불안하죠. 아이고, 아이고 저분도 좀 위태위태하신데. 뒤로 어떻게 뒤로. 아이고, 몇 개 안 되는 계단에서도 사고가 있군요. 아, 지금 벌써 불안합니다, 지금. 예.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어떡해요, 아프요. 아이고. 어머님, 어떡해요, 아프요. 네, 에스컬레이터도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잠시만요. 어머. 에스컬레이터도 낙상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는 장소인데요. 네. 고령층은 특히 이제 뼈가 약하시잖아요. 세상에. 저 정도면 골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거 좀 어떡해. 끼면 어떡해요. 사실 사고 순간도 문제지만 어르신들은 후유증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낙상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제 고관절에 그 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골절이 되고 난 이후에 사망 위험이 한 2년 내에 한 70%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 치명적입니다. 단순히 넘어지고 회복하는 차원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군요. 네. 이렇게 위험한 거라면 미리 알고 예방을 해야 될 텐데요. 원인부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행사고 위험을 높이고 낙상의 위험마저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원인. 소리로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이 소리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과자 먹는 소리. 이게 뭐 이 가는 소리인가요? 풍선 씹어 먹을 때 소리. 한 돈도 씹어 드세요? 아니, 그 공기 있는 거 할 때 이렇게 한 마디 저런 소리 나는데 꾸닥꾸닥.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조용하신 거 보니 뭔가 짐작하시는 건가요? 저 소리는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약간 소름이 끼치는 소리인데. 저는 저 소리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려서 네. 약간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아,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과연 어떤 소리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우와. 이게 무릎에서 나는 소리라고요?
네, 이 소리는 바로 관절염 환자 무릎에서 나는 관절 소리입니다. 관절이요? 아니 무릎에서 저런 소리가 난다고요?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건가요? 관절염이 진행되면 이 관절 연골이 닳으면서 윤활 기능이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움직이면 그 뼈 표면이 닿는 수도 있고 혹은 거친 연골이 서로 스치면서 혹은 부딪히면서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네, 일단 관절염 있으면 걷는 게 불편하시니까 낙상 위험도 더 커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위해서 무릎 모형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합니다. 10만 번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연골이 손상되면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계속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아픈 무릎에 체중을 덜 싣게 되는데요. 네. 한쪽으로 쏠리는 편측 보행이 반복되면 무릎 주변의 근육 사용도 줄어들면서 지지력과 균형 감각이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작은 단차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낙상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희애순 씨는 외출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겁이 난다고 하시대요. 신호 건널 때마다 무릎이 아프니까 빨리 못 건너서 무서울 때가 많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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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바뀌네. 아유, 벌써 신호 바뀌는 거 걱정하시는 거죠? 또 지나가는 차들이 또 안 기다려주죠. 아이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우리 예수님 약간 서 있는 것도 힘겨워 보여요. 관절염으로 왼쪽은 4기, 오른쪽은 3기 많이 아파요. 10년 동안 이 통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많이 힘들어요. 통증에 시달린 지 10년이 되셨는데요. 그동안 안 해본 게 없으시다고 해요. 아유, 저 파스 저렇게 계속 뿌리시면 피부에 일시적인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내 다리 같지가 않네. 꾹꾹 쑤시고 쑤셔서 잠 깨기도 하고 설치기도 하고 그럼 자다 일어나서 또 파스도 바르고 붙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양쪽이 다 그랬어요. 엄청 심했는데 한쪽은 너무 아파갖고 수술했어요. 이게 수술한 자리예요. 수술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죠. 너무 아프니까. 똑바로 걷고 막 달리기도 하고 다 할 줄 알았죠. 그랬는데 안 한 다리가 그때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한쪽 수술할 때도 이쪽 다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요즘엔 조금 점점 더 아파오고 있어요. 진통제예요. 매일 먹는데 통증이 심할 때만 진통제 하나를 더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속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아유, 그럼 저 어떻게 관리하셔야 돼요? 아,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 인공관절 수술도 하시고 저렇게까지 관리를 하시는데도 이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이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일단은 다른 연골 부분은 잘라야죠. 제거를 하고 인공 관절을 박아 넣어야 되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절개 부위도 있고 주변의 근육과 인대, 관절막 같은 조직들이 손상될 수도 있죠. 그래서 회복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이 요즘 너무 좋아져서 꽤 오래 씁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죠. 대부분 10년은 넘기지만 한 20년 이내로 사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관절 자체가 마모될 수도 있고 인공관절은 괜찮은데 그 주변에 노화, 염증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또 불편감이나 통증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서 수술을 일찍 하게 되면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뼈주사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저기 가면 한 번 주사 맞고 나니까 좋아져라고 해가지고 많이 맞으시는데 그게 다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맞게 될 경우에는 더 악화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일부 사람에서는 그 주사 후에 오히려 그 염증 반응이나 통증이 또 나타났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치료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통증 조절의 수단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연골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일상생활의 습관이 개선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운동 치료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절을 망치는 습관을 좀 미리 알고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관절을 오래 쓰려면 관절에 무리 가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절에 부담을 주는 생활 속 요인들을 키워드로 준비해봤는데요. 안소미의 건강 망치는 블랙리스트. 자, 여성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관절 망치는 블랙리스트. 바로 이겁니다. 집안일. 집안 노동이 가사 노동이 위험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마늘 까다가도 양파 까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쪼그려 앉아있게 되고 걸레질도 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아서 하고 이렇게 끌어지면서 아시죠? 네. 나도 모르게 몸이 편한 자세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집안일을 할 때 우리가 편하다고 하는 자세들이 관절에는 굉장히 힘든 자세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안일 할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는 이 자세 자체는 이게 무릎 관절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제 쪼그려 앉는 자세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그래서 한 7.6배 정도 되는 하중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60kg이라고 하면 한쪽에 한 450kg의 무게가 반복적으로 그래요? 가해지니까 이게 연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과도한 압력 때문에 연골 마모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결국 이것이 이제 관절염으로까지 발달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관절염을 달고 살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다음 관절 망치는 블랙리스트. 서랍 속 효자템. 글쎄요, 뭐 언뜻 느끼기는 서랍에 파스 하나쯤은 갖고 계시니까 파스 아닐까요? 이걸 바로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파스 맞군요. 바로 정답입니다. 파스입니다. 자, 그런데 의아한 게요. 이 파스를 또 바르면 통증이 줄어들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파스가 관절 건강에 왜 안 좋은 겁니까? 그러게요. 사실 파스는요 염증 치료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을 잠깐 잊고 또 무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관절을 더 혹사시킬 수도 있고요. 잠깐 보조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데만 습관적으로 연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내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5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생기면서 일상이 지옥이었어요. 관절염 4기라고 하더라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은 관절염 4기인데도 잘 걸을 뿐만 아니라 현역 미용사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68세 김주옥입니다. 말기 관절염을 극복한 주인공 김주옥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술 없이 관절 통증 잡은 68세 김주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젊어 보이셔서 아프셨으리라고는 상상이 안 가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짱하게 걸어 들어왔잖아요. 전에는 정말 심했을 때는 한 발짝도 못 뜯었어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고생도 좀 많이 했었죠. 실제 관절 상태가 어느 정도였나요? 이제 아프다가 보니까 이제 그 MRI를 가서 이제 찍었는데 오른쪽 다리는 4기, 뭐 왼쪽 다리는 3기, 뭐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가지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인공 수술을 고민해볼 단계까지 왔다고. 네, 당연히.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다시. 그래가지고 정말 뭐 그때 한 50대 한 이제 좀 60도 안 됐을 때니까 너무 이제 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속상하셨겠네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하셨는데 왜 인공관절 수술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도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무 일찍 하게 되면 또 한 70, 80대쯤 돼서는 다시 또 할 수도 있다고 그때부터 정말 이제 이거 관리는 내가 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관리했었죠. 열심히.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통증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뭐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전혀요? 네. 계단도 잘 오르시고. 계단도 제가 이제 19층에 사는데 네. 그냥 운동 삼아서 가끔 19층까지 잘 올라가요. 네. 도대체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셨던 이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네.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관리를 좀 열심히 했죠. 과연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신지 우리 68세 김주옥 씨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햇살이 좋은 날, 스윗한 카페 모카, 살며 쉬는 주무시는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초콜릿 같아, 사르륵 녹아. 아유, 가만 저거 뭐예요? 왜 베개를 다리가 아프니까 허리까지 아프더라고요. 저러면 덜 아프다고 해서 제가 항상 다리 밑에 베개를 대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다리 근육들 이완해 주니까 다리하고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좀 편안해지죠. 네, 이제 편안해. 안에 찜질이나 좀 할까? 야 아침에 온찜질 하시나 봐요.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시군요. 저걸 매일 저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매일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내가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좀 안 좋다든가 뭐 이럴 때에 따라서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관절이 붓고 열이 난다는 것은 급성 염증 반응을 시사하기 때문에 염증줄로 혈관을 살짝 이렇게 수축시켜주면 부기와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관절이 굳고 뻣뻣할 때는 혈류가 좀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늘려주면 관절이 좀 더 잘 풀어지고 움직임도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뭐 드시는 거죠? 철갑상어 콘드리침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무릎이 아프고 막 염증이 심하고 뭐 잠도 못 자고 정말 생활이 안 됐을 때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드셨군요. 전에는 신호등만 이렇게 딱 바뀌면은 마음은 급하지 다리는 뭐 안 따라와 주지 이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시나요? 네. 네. 아유,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런 통증도 없고 그래서 정말 뭐 문제 없습니다. 뭐 날아갈 것 같아요. 야, 이걸 뭐 누가 수술 고민하셨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네, 지금은 뭐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용일 하시면 하루 종일 서서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 뒷정리를 혼자 이게 하고 뭐예요? 집게? 있죠. 깨를 갖다 놓고 웬만하면 그냥 서서 찝어내고 쭈그러 앉는 일을 거의 안 하죠. 이렇게 쭈그르고 앉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무릎에 부담 안 가게 하는 네. 거. 어머 너무 잘하셨다. 청소하거나 물건을 주울 때 쪼그려 앉게 되는데 그러면 무릎 관절염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뭐 쪼그려하는 것도 피해 주시고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머리 좀 말라고요. 왔어. 머리 할 때 됐나 벌써? 잘 지냈어? 아이 뭐 나야 뭐 집에서 그냥 뭐 잘 지내지. 머리를 어떻게? 저기 뭐야 그냥 뭐 항상 항상 하던 식으로. 우리 나이에 뭐
조금만 가꾸면 나이야. 뭐 제 나이도 다 안 보잖아. 그렇지. 근데 속이 건강해야 되잖아. 근데다가 특히 다리. 다리가 멀쩡해야지 어디 여행도 다니고 어디 그러는데 다리가 아프면 예전에 많이 아픈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요즘 다리 괜찮아? 언니 지금 봐봐. 무릎이 아주 탄탄해. 관리를 워낙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통증도 없고 해서 그냥 잘 하고 있지. 이렇게 머리도 해주고. 그렇게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그냥 그전 때 봤을 때는 아유 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래나 그 정도로 그때는 일하다가 심각했는데, 제가 한 그때도 쉬는 데도 있었잖아. 응. 나 고생한 일 생각하면 아유 그게 언니 어때? 마음에 들지? 이쁘네. 예쁘게 됐어. 아유, 기부인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했어. 아이고 아이고 언니 다리가 많이 아프구나. 아우 다리가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이고. 아우 쑤시고 시리고 사실 뭐 다들 저러시죠. 예, 잘할 나이죠, 다들. 아우 다리가 시큰거리고 어머, 가만있어 봐, 언니. 아프고. 가만있어 봐. 아우 이렇게 봐. 아우, 언니 다리가 완전히 옷자로 많이 변했네. 이제 진단도 하시네. 도사됐어요. 예. 아유. 이봐요, 쑥쑥쑥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다리가 쉰 거야. 언니 내가 이거 운동을 자주 하거든. 이걸 물병을 이제 이렇게 사이에다 끼는 거야. 그럼 붙여봐봐, 다리를. 그러면 여기가 허벅지, 여기 힘이 들어가면서 그 옷자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게 이렇게 쫙 해주면서 아주 운동이 최고야. 나 이거를 아주 그냥 그런 거 어떻게 하신 수만 거예요? 남을 하고 있어. 하나, 둘, 이렇게. 어때? 힘 좀 들어가? 이렇게 좀 들어가, 이게. 아유, 틈틈이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저의 생활 전반이 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게 뭐야? 이게 언니 철갑상어 콘드로친이라고 제가 무릎이 한참 그 시리고 그 아파서 잠 못 자고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꾸준히 먹어주니까 좀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뭐 밖으로 돌아다녀도 크게 뭐 아파서 뭐 못 걷는 일이 없더라고. 사람마다 좀 틀리기도 하겠지만 뭐 나는 이제 뭐 도움이 많이 됐지. 나도 먹어야 되겠네. 드셔보셔요. 알았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젊었을 때 인공관절 건의도 받았을 정도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종욱 씨가 관절 통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생존 단서는 허벅지와 무릎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 관절을 망치는 자세를 피하고 그리고 연골세포 재생을 돕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섭취였습니다. 과거 아프셨던 때 생각하면 지금 68세에도 현역 미용사로 일하시는 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용실을 접으려고까지 마음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조금 쉬기도 했는데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간두지 않게 잘했다는 생각이 네, 들죠. 쉬고 아프고 손녀가 있어도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손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도? 관절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김예순 도전자입니다. 제가 50대부터 관절 통증이 심해서 콕콕 쑤시듯이 아프면서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많이 그랬어요. 무릎은 물론 허리까지 아픈 이선화 도전자. 먼저 김예순 도전자의 경우는 그 보행 능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였고요. 혈관 건강이 무너진 것은 물론 체내 염증 수치도 높은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화 도전자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보행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혈관 상태도 나쁘고 염증 수치도 높아서
빠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김예순 씨는 엑스레이를 좀 찍어봤는데 왼쪽 무릎은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하셨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관절염 3기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선화 씨 같은 경우는 양쪽 무릎 모두 관절염 3기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4기까지로 갈 수가 있고요. 4기가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식습관 조절도 잘 하시고 하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관절염이 더 발전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에서 해방되기 위해 두 도전자는 2주간 도전에 나섰습니다. 운동은 물론 식단까지 열심히 하셨는데요. 특히 이걸 꼭 챙겨 드셨다고 해요. 철갑상어 콘드로친이라는 건데요. 먹으니까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2주 동안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선화 도전자의 경우는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행 능력이 향상됐고요. 네. 혈관은 물론 염증 반응까지 긍정적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예순 도전자는 어떻습니까? 먼저 보행 능력이 3.2초가량 빨라졌어요. 특히 당화혈색소와 체내 염증 반응이 줄어든 걸 검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던 두 분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참 네. 마음이 놓입니다. 어떠세요? 예, 정형외과 전문의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르셨을 수도 있는데. 2주라는 짧은 기간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신 것 같아요. 아마 영상 뒤에 숨은 노력들이 많을 걸로 추측됩니다. 그렇죠. 네. 김종욱 씨 보시면서 아유 나랑 똑같아 하셨다가 이 좋아지는 모습 보니까 기분 저 옛날 좋으시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아니 저렇게 건강 개선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니 제가 왜 기분도 좋고 이렇게 뿌듯해져요. 아유 뭐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실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관절염을 유발한 동물의 연골세포에다가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처리를 해 보니까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물질이 약 한 40% 정도 이제 줄어들고 연골세포의 생존력 자체는 한 3배 정도 증가됐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연골세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연골세포에 직접적인 작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을 개선해가지고 영양분이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관절염을 유발한 동물의 연골 표면은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네. 균열이 좀 많은 상태인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뒤에는 표면이 더 매끄럽고 아주 균일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네. 오 정말 이 표면이 매끈해졌네요. 네, 네. 근데 관절염 환자분들 입장에선 무엇보다 이 견디기 힘든 게 통증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통증 완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성인에게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켜 보니 약 6주 후부터 통증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3개월 이상 섭취한 경우 통증이 약 45% 감소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걷는 속도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실제 관절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6개월간 섭취하게 한 뒤 20m를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걷는 시간이 더 단축됐다고 합니다. 네, 뭐 통증 줄어들고 걷는 거 편해지면 일단 넘어질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거의 다 나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소나 일반 상어에서 얻은 것보다 분자 크기가 더 작아서 체내 흡수율이나 항산화 작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작을수록 혈액을 타고 관절 조직까지 도달하기가 더 쉽고 연골을 손상시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꺼즈가 뼈랑 뼈 사이의 연골이라고 가정하고 걷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오, 점점 변한다, 변한다. 엷어지는 점점 것 색이 같죠? 옅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포유류에서 얻은 것보다 분자 크기가 더 작아서 체내 흡수율이나 항산화 작용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신 입장에서 이렇게 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실험 영상까지 보시니까. 아우 정말 이제 저도 모르게 이게 저게 내 연골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연골도 정말 실제로 저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저도 관절염에 신경을 쓸 나이다 보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먹을 때 저희 뭐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임신부 및 수유부는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